자, 모음의 유형 분류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음의 특징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언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Vowels with little restriction of the airflow. 자, 결국은 이제 공기의 흐름, 에어플로우죠. 공기의 흐름의 방해, 방해가 거의 없는, 리틀이라 했으니까 거의 없는 그러한 사운드가 바로 모음이 되겠죠. 방해가 있는 사운드는 뭐죠? 그럼 당연히 자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치하고 라우드니스하고 듀레이션 요거를 묶어서 우리는 뒤에 이제 페이지 204페이지에 나오는 이 모음에는 이렇게 프로조딕 피처 204페이지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프로조딕 피처라는 거는 이제 운소 혹은 운율적 운소나 운율적 자질 피처 혹은 요소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프로조딕 피처 요런 거 지금 피치, 라우드니스 그 다음에 듀레이션 높새길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피치는 음의 높낮이고요. 피치는 그 다음에 라우디니스는 세기 혹은 강도 음의 세기나 강도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길이 그래서 높새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라조딕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204페이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특징이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피치하고 라우디니스하고 듀레이션 하면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바로 높이가 좀 더 다른 음절보다 좀 더 높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를 줘서 발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피치나 라우드니스나 듀레이션 하면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랑 관련된 그러한 프라조딕 피처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운율적 요소, 운율적 자질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모음의 특징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세 번째 모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 지금 나오는 홀로 설 수 있다는 건데, 홀로 설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표현한 데 있네요. 그 모음 앞뒤에 before와 after 앞뒤에 자음 없이도 그렇게 발음될 수 있는 그러한 소리이다. 그래서 요 표현을 또 스탠드 언론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러빅. 실러빅이라는 게 좀 중요한 용어죠. 실러빅은 음절의 핵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핵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음 없이는 어떤 음절을 구성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요 실러빅입니다. 실러빅. 그래서 바울은 전부 다 실러빅한 그런 실러빅 사운드다. 이렇게 실러빅이라는 건 반드시 음절을 구성하는데 실러브를 구성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러한 음이다.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실러빅입니다. 음절이 꼭 여러분 음절에는 꼭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음 없이 이렇게 자음만 가지고는 음절을 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실러빅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그죠?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그리고 프라조딕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게 모음이고 또 실러빅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아신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분류 들어갑니다. 모음의 유형 분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자음의 유형 분류를 했어요. 그죠? 비슷하게 유형 분류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형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엘비올라 리지 쪽으로 텅 팁, 그렇죠? 혀끝을 이렇게 올려서 발음을 한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모음도 이런 식으로 모음도 펠리트는 여러분 구개죠. 입천장 구개 쪽으로 이제 혀의 바디를 레이즈 시켜서 그죠? 혀의 이제 몸통이라고 해야 될지 그죠? 바디를 레이즈 시켜서 이라는 요 사운드를 낸다. 이렇게도 이제 모음을 유형 분류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은 자음의 유형 분류 앞에 드처럼 그런 식의 어떤 유형 분류일 텐데 여기 펠리트는 사실은 이게 자음의 유형 분류할 때 나오는 뭐 펠리트 사운드, 특히 자음의 이제 펠라탈 구개음 할 때 뭐 그럴 때 나오는 그러한 유형 분류죠, 사실은. 펠리트 하면 여러분 그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 아닙니까, 그죠? 플레이스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자음에 있어서의 어떤 유형 분류 같은 거였는데 그런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좀 더 모음적인 그런 유형 분류를 이제 하자면 네 가지 기준 혹은 차원에 따른 네 가지 기준 혹은 여기 디멘션이 있죠, 여러분. 디멘션 여기 지금 세 가지밖에 없지만 네 가지 하나 더 이제 추가하면 네 가지가 될 텐데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기준이나 차원에 의한 네 가지 기준이나 차원에 의한 유형 분류를 조금 더 모음적인 유형 분류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이런 식의 유형 분류보다는 이제 이런 식의 유형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유형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네 가지 차원에 따른. 자, 하나 빠졌다 그러는데 하나 더 언급을 하면 네 번째는 바로 이제 텐스. 모음이 이제 좀 긴장되는 모음이냐, 아니면 렉스, 긴장되지 않고 좀 이완된 모음이냐. 요 네 번째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모음이 유형 분류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모음의 높낮이가 되겠네요. 하이, 로, 그 다음에 모음이 좀 앞쪽에서 발음이 되냐, 아니면 뒤쪽에서 어디서 항상 이제 인더 마우스니까 구강 안에서, 그죠? 구강 입속 안에서 뭐 고모음이냐 뭐 저모음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forward는 앞쪽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전모음이 아니라 전설모음, backward는 후설모음, 설자는 혀설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혀가 다 이제 관여되기 때문에 소리에서, 그래서 이제 혀 앞쪽에서 소리가 나느냐 아니면 혀 뒤쪽에서 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전설모음, 거기 forward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후설모음이 backward가 있죠. 그래서 뭐 백바울이겠죠. 후설 모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라운드 되느냐. 라운드는 이 펄스하고 똑같은, 펄스는 이제 입술을 오므리는 걸 펄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스프레드는 평순, 이렇게 얘기하죠. 평순. 여기 입술이 둥그러지는 건 원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냐 뭐 평순 모음이냐 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긴장까지 해갖고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모음이 분류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 두 개의 음은, 자, 텅 포지션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음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다 표에서 정리가 될 텐데 바로 뒷페이지는 아니지만 201페이지 잠깐 가 보시면 이렇게 이 표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보면 이제 모음의 유형 분류가 다 끝나게 되죠. 여기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요렇게를 이제 우리 구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사각도라고 해요. 모음 사각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뭐 그대로 여기 이제 입술이 여기 있겠고 뭐 이빨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구강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이제 뭐 아랫입술, 그다음에 이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강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강 안에서의 어떤 포지션, 그죠? 포지션, 이런 식의 포지션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라인으로 좀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라인으로 여러분이 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형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프론트, 그죠? 센트럴, 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이, 미드, 로. 뭐 고모음이다, 뭐 저모음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그죠? 중. 여기 설자를 붙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뭐 고설모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설자 빼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설모음. 이건 설자를 붙여야 돼요. 후설모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입술이 둥근 거. 여기는 뭐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기준이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었고, 라운드가 3번이었는데, 네 번째 게 빠졌죠. 텐스. 그 다음에 렉스가 빠졌습니다. 텐스하고 렉스가. 이 지금 표 안에, 피거 5.5, 이 표 안에는, 빠져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채운다면 만약에, 이 텐스한 것만 한번, 채운다면 요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텐스한 것만 지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텐스한 것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텐스가 되겠죠. 딱 봐도 여러분 요거는 텐스는 이렇게 네 가지 중추가 되는 네 가지, 그리고 약 요것도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202페이지에 또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텐스 바울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요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6개 텐스가 여기서는 6개로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 안에서는. 예.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렉스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치지 않는 여기 나머지 이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만 이제 텐스, 동그라미 친 것만 텐스고, 그럼 다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이 모음을 이 기호가 이제 중요해서 이 모음의 기호에 대해서 뭐 잠깐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앞에서. 자, 이것은 다른 사전에서는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서 좀 뭔가 이제 이거보다는 여기 있는 거보다는 좀 더 긴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운드를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파란색으로. 이게 텐스 바울입니다. 그래서 보통 텐스 우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텐스 우 이렇게. 예.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렉스 우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사전에 이렇게 점 찍혀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지금 여기 부트라는 요 지금 발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발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기호로 쓴다는 거죠. 렉스는 이렇게 요런 기호로 쓴다는 거고, 이렇게 요런 기호로 또 쓰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얘는요, 여기 보우트가 있지만 얘는 또 다른 사전에 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오우거든요. 이렇게도 나온다. 이렇게. 얘는 여기 비트가 있지만 여기서 얘는 또 다른 사전에 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죠? 얘가 이렇게 렉스죠. 렉스 2. 요건 당연히 텐스죠. 그러면 텐스 2.
그다음에 이건 렉스 E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여러분 베이트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렇게 베이트 이런 식으로 다른 사전에는 요걸 이렇게 또 표현하죠. 요거 어차피 이제 이것도 텐스죠. 지금 그 부분 요건 렉스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 모음 사각도에서 좀 파악하시면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시는 게 되는 거고 약간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음 사각도 보시면서 약간 혼동이 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왜 혼동이 되냐면 원서마다 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게 다르냐 이 지금 이걸 오픈 오라고 하거든요. 오픈 오. 자, 이 오픈 오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건 텐스잖아요. 이 인트로행에서는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는 이제 여기 텐스로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이걸 렉스로 보는 그러한 원서 그러한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그냥 얘는 텐스인데 렉스가 되기도 하는구나.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심화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AEP라는 우리 의문론의 필독서죠. 의문론. 여러분 Applied English Phonology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81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심화적인 내용이라 그때 가서 AEP 할 때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이 텐스, 렉스 이런 식으로 좀 혼동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걸 81쪽에서 잘 정리를 해줘요. 어떤 측면에서는 텐스를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렉스를 본다.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2019년에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 2019년에 아마 A형 5번에도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AEP 81쪽에서 결국 출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건 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픈오는 텐스인데 렉스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유연하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사운드 있잖아요. 요 버터 할 때 이거 우리 또 버스 할 때 요 어를 여기 지금 로우에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인트로행에서는 로우 바울로 넣어놨는데 이걸 또 미드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다른 교재에서는 뭐 미드 여기 미드 바울로 또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혼동되는 지점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지금 맨 마지막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뒤쪽에 이렇게 여기 지금 센트럴이잖아요. 예, 센트럴인데 이걸 뒤쪽에 백바울로 백바울로 그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교재도 있다. 그런 원서나 교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그 모음에 뭐 혼동되는 지점까지도 다 언급을 드렸으니까 모음의 유형 분류는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앞쪽을 그래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확실한 이해를 돕고자 이제 앞쪽을 좀 더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텅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다가 뒤쪽 유형 분류를 확실하게 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넘어갔던 거고 그냥 쭉쭉 여러분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텅 포지션은 뭐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앞에서도 이제 돼 있지만 여기 이거잖아요. 텅 포지션 하면 여러분 딱 그냥 여기 하이로 그죠? 하이로 하고 그다음에 포워드 백워드 물론 센트럴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프론트 요거 프론트라고 돼 있죠? 뒤에 방금 전에 본 우리 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센트럴 그다음에 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포지션이죠. 텅 포지션.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입술이 둥근 거니까 이건 포지션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고 다른 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에 관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모음에 관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어떻다, 요거는 로우다, 이렇게 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또 이는 결국은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냐, 하이 하면서 프론트고요. 그 다음에 요 우는 하이 하면서 백이고요. 그런데 둘 다 뭐였죠? 얘하고 얘는 또 텐스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텐스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텐스를 넣으면 됩니다. 입술은 둥근가요? 얘는 당연히 입술은 둥글지 않죠. 입술은 둥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죠? 입술이 둥글지 않는 거는 스프레드, 여기 있죠, 스프레드. 평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입술이 둥글죠? 그럼 얘는 뒤에다가 이렇게 라운디드. 이렇게 하면은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한 거예요. 하이, 백, 텐스, 라운디드 바울이고, 요것은 하이, 프론트, 텐스, 스프레드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또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발음, 지금 요 발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래에서는 요 아인데요. 이거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아까 제가 모음사각도 이렇게 입술과 여기 이빨 이렇게 해서 모음사각도를 한번 이렇게 그래 보면 아까 201페이지에서 저희가 표를 봤잖아요. 표, 그죠? 5.5 피거 5.5라고 돼 있죠? 피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관여해서 나는 소리니까 벌써 딱 포지션이 이렇게 모음사각도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관여해서 나는 소리니까 이제 이가 이제 프론트면서 하이하죠, 지금. 그 지점이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충분히 다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본다면 여기서 요 지점이 이제 바로 요 관여되는,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 하이 하면서 지금 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이 모음사각도 이렇게 딱 그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 그래서 얘는 센트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우잖아요. 로우면서 센트럴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더 잘 이제 뭐 파악하면서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미 다 유형 분류를 했기 때문에 쭉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네들은 둘 다 이제 렉스죠. 둘 다 렉스입니다. 렉스 2, 렉스 우라고 얘기하죠. 얘네들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조금 로우하다, 그죠? 아래에 있잖아요. 얘네들보다는, 그죠? 요 텐스, 얘네들은 텐스죠. 텐스 이하고 우보다는 아래에 있는 렉스 2나 렉스 우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미드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N은 여러분 N은 프론트죠. 프론트면서 N은 로우하다. 지금 도표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로우 프론트 바울이고, 여기 요 오픈 오는 로우 백,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살펴보시면 되죠. 여기 뭐 지금 텐스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지금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텐스죠. 여기서 인트로에서는 텐스로. 물론 입술 당연히 둥글고요, 그죠? 라운디드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 이 어두의 센트럴, 그렇죠? 근데 약간 낮게, 여기 낮다고. 그렇지만 다른 원소에서는 이거는 뭐 미드라고도 합니다. 미드, 로우라고 여기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지만 뭐 미드라고도 해요. 여기 이 아보다는
어, 낮진 않다. 이렇게. 그죠? 바로 바로 위에 여기 위치해 갖고 이건 확실히 로우한데 얘는 로우하다고 얘도 지금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드로 간주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슈아는 여기 이제 슈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슈아 어는 이것은 딱 센츄럴 하면서 미드죠. 센츄럴하고 미드. 가장 이제 중간에 있는 여기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소리이고 그래서 슈아는 사실은 뭐 요게 사실 포인트죠. 언스트레스드 바울이다. 슈아에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뒤에는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피거 5.5를 보시고 모음의 유형 분류 정리를 하시고 뒤에 이제 림 라운딩 뒤에 언급을 또 하고요. 이 네 가지가 이제 모음이 이제 둥근 라운디드 바울이 되는 네 가지 것이 되겠고요. 라운디드 바울. 반대는 여기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입술이 둥글지 않는 게 스프레드입니다. 얘랑 같은 용어는 요거 여기 같은 용어고요. 똑같은 말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송은 여러분 우리 이중 모음이고 보통 모음은 그러면 어떤 모음입니까? 요거죠, 뭐 모노송, 그죠? 단모음이지, 단모음. 근데 이중 모음이 있더라. 몇 개 있을까요? 이중 모음 3개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아이, 아우, 오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이중 모음이고요. 여기서는 얘도 지금 아래에 보면 이 두 개도 지금 이중 모음만 된다. 왜냐면 얘가 이거고 아까도 설명했죠. 얘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사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언급하죠. 요 기호로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런 기호로 했든 이런 기호로 했든 어쨌든 요 에다 이렇게 뭐 위에 이제 뭐 이런 요 베이트 발음할 때 요거 다 요런 기호로 다 쓰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얘는 오우죠. 이렇게 오우. 이중모음 같죠. 뭐 두 개씩 있으니까 얘도. 그래서 이제 이중모음화 된다 이렇게 이중모음처럼 간주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요 정도 이제 알면 이중모음은 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특징이 이제 모음이 이렇게 본디드 투게더 모음이 두 개의 모음의 연속체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하면 되죠. 이중모음은. 예.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모음하면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네이절라이제이션이죠. 모음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여러분 디폴트라고 했습니다. 디폴트 그냥 모음은 디폴트 초기 설정값이 오럴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얘가 이 모음이 네이절라이즈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모음에는 그죠? 모음은 모음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사운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럴 사운드로 나타나는 게 기본인데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는 네이절라이즈드 사운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이 캣하고 캔을 이제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N 때문에 이게 네이절 사운드니까 이게 네이절 컨소넌트죠. 이 네이절 컨소넌트 때문에 얘가 이 모음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네이절라이즈드 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 환경 때문에. 얘는 요 물결 표시 있으면 안 되고 요거는 트는 네이절 컨소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위에 있는 요 물결 표시가 있으면 이게 여기 나오지만 요렇게 심볼을 요렇게 다이어크리틱 첨자라는 건데 하여튼 이런 어떤 문자 위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작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우리 이렇게
작게 표시하는 거를 첨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네이저라이즈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저 컨소넌트 앞에 있는 모음들은 그렇게 된다. 얘는 아니죠. 이거는 네이저 컨소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음성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음성학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프로듀스인다. 프로듀스가 이제 음성학적이죠. 그럼 어떨 때 바로 여기 나오지만 요럴 때 이제 네이저라이즈도 되는 거죠. 요럴 때 이게 포인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럴도 있지 않습니까? 네이저 패시지가 막히면, 그러니까 구강이 아닌 이거 비강이죠. 네이저 캐비티 이 코 속이죠. 네이저 캐비티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콧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막히면 그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당연히 오럴 바울이 만들어질 것이고 프로듀스 될 것이고 여기 리졸트가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패시지가 이제 열려서 공기가 글로 들어가 버리면 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네이절 바울이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를 또 요렇게 요걸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요런 식해. 로우어 벨럼 벨럼이 이 연구개라고 하죠. 벨럼은 소프트 팔레트라고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가 로우어 됐을 때 낮아지면 바로 이 네이저라이즈드 사운드, 네이저 사운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낮아져야지 이렇게 공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네이저 패시지도 들어가서 네이저 패시지가 이렇게 열리는 게 바로 이제 네이저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요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환경만 딱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끝나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 지금 빨간색으로 비추친 요 부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이게 이제 바로 네이저 바울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그 반대가 이제 이렇게 레이즈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오럴 바울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오럴,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네이저 바울이라는 거 영어에서는 이렇게 before nasal consonant 아까 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그지? 예. 이런 단어들, 그죠? 이런 단어들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바울들은 다 가운데 나오겠죠? 이런 바울들은 전부 다 네이저라이즈드 바울이 되겠죠.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음성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뒤에 또 이제 우리 의문론 이건 여러분 그 챕터 6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 요 규칙이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음운 규칙인데요. 요 규칙이 이제 운론에서 다루는 거죠. 포놀로지에서 다루는 음운론이 여러분 포놀로지잖아요. 타이틀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포네틱스고, 그죠? 포네틱스는 계속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음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음되는지, 그래서 조음 음성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articulatory phonetics라고 지금 우리는 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챕터 6에 들어가면 이제 음운론 들어가면 이제 이런 규칙들, 어떤 환경에서 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음이 어떻게 되느냐, 네이절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환경과 관련된 아마 음의 패턴, 사운드 패턴에 대해서 이제 챕터 6에서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온다는 얘기죠. 하여튼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다른 언어, 이런 여러분 프렌치라든지 포르투갈어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 네이저 컨소넌트 없이도 그냥 바울이 디폴트로 네이절 되는, 이걸 네이절 라이즈라기보다는 그냥 네이절 바울이라고 하죠. 네이절 바울이 존재합니다. 영어는 디폴트로 오럴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영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은 오럴이에요, 디폴트가. 근데 이런 프렌치라든지 포르투기스 이런 언어에서는 이렇게 네이절 바울이 디폴트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거 없이도, 그죠? 네이저 컨소넌트 없이도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여기 any
네이저 컨소넌트가 있어야 요 모음이 네이저라이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프렌치나 포르투기스는 그렇지 않다. 포르투기스 예를 들면 뭐 이런 바로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어요.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빵 있죠. 빵 우리가 먹는 빵을 나타내는 건데 빠오 이건데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또 보시면 뒤에 나오는 걸 지금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텐스하고 렉스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냥 요거 한번 여러분이 뭐가 텐스냐 렉스냐 텐스의 이제 정의야 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텐스는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요거 턱 머슬의 어떤 긴장이 좀 확실한 확실히 좀 긴장된 그런 상황에서 발음이 될 때 혀 근육이 예, 그런 거를 이제 음성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음성학적,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텐스 바울인지 알아야 되죠. 네 개는 무조건 텐스 바울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중모음도 텐스 바울에 넣고요. 이중모음 세 개 있다 그랬죠. 아까 아이, 아우, 오이 이중모음도 했으니까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도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묻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5개 하면 이렇게 에, 이, 오, 우잖아요. 이게 이제 그죠? 이, 오, 우처럼 물론 이 에는 여기서 요거 이 발음이고 이 오도 요 발음이고 요 이는 우리 다른 서적에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거지만 어쨌든 아에 이오 5개. 그 얘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AEP 같은 교재에서는 얘를 어떤 측면에서 렉스하다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설명도 다 앞에서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렉스 바울이다. 여기 있는 거는 뭐 확실히 렉스 바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음의 유형 분류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소리들을 더 큰 범주로, 더 큰 클래스로 이제 묶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낯소리들을 좀 더 큰 여기 이제 메이저 포네틱 클래스가 소개될 텐데 여기 약간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를 좀 하죠. 우리 항상 생명체를 우리 생물을 이렇게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작은 그런 범주들로 클래스들로 제가 지금 클래스를 범주로 해석했는데 그냥 뭐 부류라고 해도 되죠. 부류나 범주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류로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범주로 묶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사운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203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나오지만 그 모든 사운드는 결국은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그리고 또 자음은 또 뭐로 나뉘고 보이스트 사운드하고 보이스트 컨소넌트하고 언보이스트 여긴 보이스리스겠죠.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나뉘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뭘 형성하는 거다. 좀 더 라저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한 클래스를 또 이제 형성이 나간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런 이제 것에 대한 상황에서 이런 지금 배경하에서 지금 여기 뭐 non continuant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요 feature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feature라고 그러는데 뭐 앞에 distinctive가 이제 이렇게 많이 붙죠. 수식어로 distinctive feature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합니다. 우리 보통 변별자질 변별이라는 건 구별이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피처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피처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묶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낯소리들을 더 큰 범주의 클래스, 큰 클래스로 묶어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피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네들 다 피처예요. non continuant feature 뭐 이런 식으로. 예. continuant
피처. 여기도 이제 소너런트 피처, 뭐 옵스트런트 피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듯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 클래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 스탑과 애플 여러분 취하고 G가 여기 속해 있죠? G 그죠? 애플리킷에는 그래서 스탑과 애플리킷은 요 non continuant에 요 non continuant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서 요 피처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도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ontinuant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질값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밸류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이런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스탑하고 애플리킷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그럼 그 나머지는 나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리를 하면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바울 레그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돼요. V는 바울이겠죠, 그죠? 모든 바울들 그 다음에 자 리퀴드 그 다음에 글라이드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 여기 F는 프리커티브.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컨티뉴언트는 이렇게 여기서 바울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컨티뉴언트는 요 이렇게 여기 L이 뭐죠? 뭐의 약자겠죠? 리퀴드. 리퀴드 하면 여러분 뭐예요? L하고 R이죠? 리퀴드. 그 다음에 이거는 글라이드겠죠? 글라이드는 반모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그죠? 이하고 우. 글라이드. 자, 요렇게 바울, 리퀴드, 글라이드, 프리커티브 S. 자, 요것이 바로 컨티뉴언트 사운드가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이저 스탑, 네이저 스탑, M, N, N만은 어디에 포함된다? 이건 non continuant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는 혼동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여튼 네이저라고, 그러니까 네이저 요거 세 개하고 그다음에 애플리킷이 어디 들어간다? 마이너스 non continuant에 속한다. 요게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속인이 비지속음인이 하는 거에 정의는 이렇게 토를 나오죠. 이런 거. obstruction이 방해라는 뜻이니까 이 공기의 흐름, 에어스트림이 이 오럴 캐비티에서 이 구강 안에서 이제 방해를 받는 사운드가 이제 non continuant예요. 그래서 스탑 같은 게 대표적인 막힘이 있는 여기 방해를 받는 공기 흐름 방해받는 그런 소리잖아. 그것도 total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방해를 받으면 그것은 non continuant다. 네이저 스탑도 여기 스탑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non continuant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탑하고 그러니까 스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거는 뭐 네이저 스탑도 스탑이니까 다 non continuant고 애플리킷도 여러분 기호에서 있지만 기호 이 트나 여러분 이 드가 스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이 뭔가 들어가면 다 non continuant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스트런트도 지금 방금 전에 위에서 말한 요 non continuant랑 상당히 유사한 건데요. 요 non continuant나 의미가, 왜냐면 얘도 여기 나오죠. obstruction에서 나온 단어니까 공기의 흐름이 저해가 되는. 근데 이걸 어쨌든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분류법을 좀 따라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obstruent에는 어떤 의미 있느냐? 여기 이제 있죠. 여기 non nasal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oral입니다. 그러면 nasal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oral 스탑만, nasal 스탑은 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놈들이 전부 다 obstruent. 여러분 딱 봐도 공기 막힘이 있는 이 스탑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얘가 들어갑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여긴 또 모두 빠지고 네이저 스타도 빠지고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옵스트런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제 보니까 fully obstructed, 이 fully obstructed가 위에서 얘기한 바로 non continuant예요. 결국 그죠? 위에서 얘기한 예. 맞죠? 요 non continuant가 이제 여기 토를 이게 fully거든. 그래서 non continuant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스탑하고 애플리킷이 여기서처럼 앞에서처럼 들어가죠. 그런데 모두 있냐면 여기 nearly full 이거 nearly full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partially죠. 따지고 보면 부분적인 거죠. partially 부분적으로 이렇게 fully가 아니라 fully나 이렇게 total이 아니라 그럼 그런 의미 바로 뭐냐면 이게 프리커티브예요. 프리커티브가 약간 완전히 다 막히는 건 아니죠. 그 마찰음은 우리가 프리커티브의 대표적인 음이 이제 스나 츠잖아. 이거는 공기가 이렇게 완전히 막힌다기보다는 조금 새 나오죠. 구강 밖으로 계속 지속돼서. 그래서 이게 지속음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스즈. 물론 푸브도 그렇긴 하겠지만 스즈를 보통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프리커티브라고 하니까. 그쵸? 그게 약간 partially 혹은 nearly fully obstructed 한 거다. 공기 흐름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막히는 것도 어디 obstruent에 속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적이지만 사실 이게 nearly fully라는 또 표현을 쓴 거는 다른 또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 나오는 뭐 liquid라든지 이런 단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지금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우리는 일단 외워야 됩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옵스트런트에 어떤 음들이 속해 있는지 여러분 외워야 되고요. 보통 옵스트런트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좀 진자음 느낌, 진짜 사나이 같은 것, 자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찐한 진짜 자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기에 막힘이 좀 많은 거죠. 확실한 거죠. 물론 여기 지금 파셜리라고 뭐 니얼리 풀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프리커티브를 집어넣기 위한 그런 건데 사실은 그죠? 그 지점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동되는 지점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옵스트런트의 반대가 이제 뭐죠? 소노런트입니다. 소노런트. 예, 소노런트. 그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 소노런트는 지금 여기 바울 그 다음에 N, 예, 그 다음에 LG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네이저 스탑 여기서 네이저 스탑 N 그 다음에 L 여기 리퀴드 그 다음에 글라이드 이렇게. 예. 여기 V, N, L, G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소노런트죠. 이렇게 이제 딱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범주를 이 피처, 이 소노런트 피처가 어떤 음들이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혼동되지 않으셔야 되죠. 여기 이제 여러분 이렇게도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위에 V, L, G, F 이렇게. 요건 뭐죠? 요거는 컨티뉴언트, 컨티뉴언트에 속하는 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방금 전에 V, N, L, G 요거는 소노런트에 속하는 소노런트는 옵스트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음의 어떤 음들이 공기의 어떤 흐름 그죠? 에어플로우의 막힘이 좀 없어야 되죠.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노런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옵스트런트의 반대니까 옵스트런트는 공기의 막힘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거의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모음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네이절도 그렇습니다. 네이절도 여러분 그 분명히 콧소리니까 코에서 계속 여러분 막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코 속으로 계속 공기가 들어가면서 계속 밖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막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또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노런트에다가 물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울린다. 사실 그것 때문에 소노런트는 공명음이라 뜻이야. 울리는 음. 근데 울리려면 어떻게 돼요? 공기에 막힘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스트런트의 반대가 되는 거죠. 울리려면 소리가 울리려면 공기에 막힘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운드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뭐 리퀴드나 이런 글라이드나 뭐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소리가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less, much less obstruction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공명음이 특징이 되겠죠.
막힘이 없어야 돼요. 거의 없어야 됩니다. 별로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지점 생각하시고 여기서 또 네이저 스탑이 소노런트라는 거 주의해라.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소넌트 피처는 또 뭐냐? 컨소넌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컨소넌트가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뭐라 그러죠? 요거를 다 컨소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컨소넌트는 뭐냐 나오지만 야, 요거 글라이드를 뺀 거, 익스클루드 한 거, 그거를 컨소넌트 피처라고 해요. 컨소넌트 요거 붙은 거. 그래서 컨소넌트 사운드 하면 여러분 글라이드를 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죠? 그 부분 여러분 글라이드는 요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글라이드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모음과 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죠? 우리가 yes 할 때 요렇게 발음되는 거잖아요. 요 yes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yes를 발음교로 요렇게 적잖아요. 이게 거의 이거 이잖아. yes. 그러니까 모음이잖아. 모음. 거의 모음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컨서넌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자, 이해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서브 클래스를 이제 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이제 알아야 돼. 다 여러분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피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 컨소넌트로도 묶는데 또 이런 식으로도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소리들을 또 이제 묶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묶어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소리들의 이제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랩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처라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그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낸 거, 그죠? 어떤 집합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뭐 좀 뭐와 제너럴이라든지 좀 라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뭐 라저 혹은 뭐와 제너럴 클래스를 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성하는 그런 우리 단위가 여기서 이제 피처라는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죠. 이런 여러 사운드들을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묶잖아. 랩이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소리죠? 입술 소리잖아. 전부 다 입술이 관여해서 나는 소리들이다. 여기 레비얼 사운드는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입술이 관여돼서 여기 인발브돼서 나오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 입술이 관여되죠, 여러분? 이 소리들. 여기 푸하고 부는 뭐죠? 이거 레비오 덴탈 프리커티브잖아요. 그쵸? 요것은 이제 앞에서도 다 했지만 요거는 이것도 뭐 무슨 글라이드라고 그러죠? 글라이드는 글라이드인데 레비오 벨라 글라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비오 벨라 글라이드. 요 그지? W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널 사운드도 플레이스와 관련된 사운드인데, 자, 요 지금 레비얼하고 코로널하고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 그 표를 좀 보시면 페이지 198페이지의 테이블 5.4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에 여러분 테이블 5.4를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데 여기 일단 잠깐 정의는 볼게요. 자, 이 코로나 사운드가 여기 있는 이런 사운드들이 여기 속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레비얼은 입술 소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뭐 알 수 있어. 근데 얘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뭐 한국말로 번역도 뭐 설정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자는 이제 끝정자 끝 혀의 이제 끝 혹은 여기 나오지만 텅의 블레이드 혀날로 날을 좀 울려서 혀 끝이나 혀날 블레이드 혀의 날이죠. 혀날 이 블레이드를 올려서 발언되는 소리인데 사실 이렇게 알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테이블 이걸 좀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플레이스와 관련된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거든요. 사실 이거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처럼 얘도 그래요. 레비얼도 여기 입술 소리지만 그렇게 테이블을 보시고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보고 테이블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엔티리어도 마찬가지. 엔티리어도 이게 플레이스에 관한데 이게 전방음입니다. 전방. 물론
요거 번역은 전방성으로 얘기할 텐데 전방성. 전방성 있으면 뭐 후방성도 있겠네요. 그죠? 전방성, 후방성 할 때. 그러니까 음이 앞쪽에서 나는 소리다 했죠. 구강에서 프론트 쪽에 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쪽. 그래서 그거로 앞쪽이라는 것도 엔티리어도 이제 앞이라는 뜻이고 프론트랑 같은 뜻이니까 전방성. 자, 결국 플레이스에 관한 얘기겠네요. 그죠? 후방성은 여러분 용어로는 마이너스 엔티리어라고 해도 되죠. 후방이니까. 플러스 엔티리어, 마이너스 엔티리어는 후방이겠죠. 근데 후방 대신에 또 이런 용어로 쓰겠죠. posteriors. 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테이블을 보시면, 예, 이 세 개, 지금 이 세 개죠?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뭐 세 개입니까? 요거 레비얼, 코로널, 여기 엔티리어. 요거 이제 198페이지 테이블 5.4를 한번 보시면 198페이지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표에 여러분 그 플레이스 쪽을 관심을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자질 3개 레비얼 그 다음에 코로널 그 다음에 엔티리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레비어가 있으니까 레비얼 사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지금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 레비얼 사운드, 레비얼이다. 그리고 예, 코로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날은 어디서부터 이게 바로 코로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라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여기 끝에머리 끄트머리라고 할게요. 2개 빼고 여기 끄트머리 2개 빼고 나머지 가운데. 그래서 이걸 가운데성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해요. 코로너를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플레이스적으로 그죠? 이 코로너는 이제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너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이 끝에 나오는 앞쪽 2개, 뒤쪽 2개를 이렇게 빼고 요 음들을 이제 인터덴탈, 엘비올라, 플래탈 요 안에 있는 음들이 뭐가 된다? 요 안에 있는 음들이 이제 여러분 그 코로널 사운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엔티리어는 뭐죠? 엔티리어는 여러분 여기서 잘라서 이쪽 앞에서 이렇게 여기 전체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비어 덴탈, 엘비올라까지 여기를 이제 엔티리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뒤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엔티리어 아니면 여기는 포스티리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방이고 이건 후방이다 이거예요. 엘비올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확실히 좀 더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피처에 대해서 한번 세 개의 레비얼, 코로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티리어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고요. 마지막 자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뭐가 있죠? 시빌런트가 있네요. 이 시빌런트는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은 치차름이라고 합니다. 약간 프리커티브랑 거의 같은 그지? 프리커티브 이게 이빨 치자에 여러분 마찰음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유사하죠. 프리커티브랑. 그래서 프리커티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얘는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얘도 어느 정도 이제 프리커티브랑 좀 가까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발음교를 보시면 벌써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프리커티브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처럼 얘네들이 이제 펠라타 프리커티브잖아요. 쉬하고 쥐가. 그렇듯이 어쨌든 이런 6개 치차름은 6개인데 이 6개 음이 이제 분명히 하나의 지금 집단으로 집합체로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소리는 이제 여기 이제 뭐 히싱이고 뭐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음이고 히스라는 거는 뭐 슉슉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쏴쏴 뭐 이런 거 칙칙 뭐 이런 소리를 히스라 그래요. 히스 히싱 사운드라 그러는데 약간 좀 마찰음 느낌 확실히 있죠. 마찰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이빨이 있고 마찰이다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얘네들이 인터덴탈
프리커티브인데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여기 6개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 어떤 개념만 가지고 어떤 용어 이 취차림이니까 이거 아니야? 뭐 인터덴탈 그죠? 덴탈이잖아. 덴탈 프리커티브니까 이거 이빨이고 뭐 프리커티브니까 얘네들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지금 요거 빠져 있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걸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음성학적으로는 히싱 사운드고 고주파음이다. 음들이 좀 얘네들은 사실은 특징은 뭐냐면 이 실러블의 특징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언급은 지금 하고 있지만 피치가 좀 음의 높낮이죠. 피치가 좀 높은 음이에요. 사실은 마찰음 중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별로 이렇게 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음성학적인 특징인데 얘가 중요한 건 사실은 어디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제 뒤쪽에서 우리 이제 포놀로지 챕터 6에서 이제 또 언급이 되겠는데 이제 거기서 중요해요. 사실 이 시빌런트는 바로 여러분 페이지 21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요 플로럴 우리 복수형 플로럴 폼 복수형 있죠? 이 명사의 이제 복수형에서 만약에 이제 버스가 있다. 이 S잖아요. 여기 S. 그럼 이걸 시빌런트라고 그래서 이때 복수형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여러분 나다죠. 발음이 어떻게 되죠? 버스 이즈 이렇게 되죠. 이진이 어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요런 발음들, 요런 6개의 발음들이 명사의 마지막 음에 오면 그게 시빌런트 쪽이고 시빌런트가 오면 명사의 마지막 음이 시빌런트면 요렇게 어즈나 이즈로 발음된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중에 뒤에서 페이지 219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빌런트랑 이제 혼동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스트리던트인데요. 이것도 자질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빌런트 상당히 비슷한 사운드인데 여기에다가 이 6개에다가 여기 F하고 V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스트리던트 8개 음이 되죠. 결국 8개가 됩니다. 요것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스트리던트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시빌런트하고 스트리던트는 거의 같죠 지금. 근데 스트리던트 요 2개 더 포함된 그런 자질을 스트리던트 사운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피처 이 실라빅 피처는 여기서처럼 이런 개념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절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바로 이제 요 뉴클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핵심 그걸로 이제 기능을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당연히 모음이겠죠. 모음들이 보통 뭐 너무 당연하지만 모음들이 보통 그 음절의 가장 핵심이 돼서 모음이 이제 실러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절에 이제 핵이 된다. 핵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실러빅의 개념이죠. 모음이 이 실러블 스트럭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페이지 24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챕터 6에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실러블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244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온셋이다. 이게 음절, 요 시그마인데 이제 이게 실러블의 기호입니다. 음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24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임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이제 뉴클러스고 지금 이게 이제 핵이죠. 여기 이제 모음이 오겠죠. 여기들은 자음들이 오겠고 C 여기도 코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또 자음이 오겠죠. 그래서 보통 자음 다음에 모음 오고 그 다음에 또 자음 오고 요게 이제 음절 하나의 음절 아니겠습니까 보통이 그죠? 예. 보통 우리가 뭐 캣처럼 그죠? 이렇게 자음 오고 그다음에 모음 하나 오고 그다음에 또 자음 오고 요게 이제 한 음절이 되잖아요. 이게 음절의 구성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러빅 사운드라는 건 결국 음절의 핵이 되는 핵으로서 여기 펑션 기능을 하는 그런 소리. 이걸 실러빅 피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자음들도 이런 자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음? 실러빅 피처로 가는 자음들도 있다. 실러빅 네이절, 실러빅 리퀴드가 있다. 리퀴드는 이제 여러분 그 L하고 이제 R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L하고 R 마지막 사운드를 보시면 이 대절 할 때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 페커 할 때 여기 R 요런 네이절 이건 네이절이죠. 네이절 이런 음들이 다 뭐다? 실러빅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이게 음절의 핵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자음이란 얘기예요. 실러빅 컨소넌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모음이 실러빅한데 이렇게 자음들도 실러빅한 자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실러빅 컨소넌트죠. 이렇게 리퀴드 2개, 네이절 뭐 3개죠. 그런 자음들이 실러빅 컨소넌트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예, 여기 지금 다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이어크리틱 마크 있죠. 이렇게 작은 여기 바 같은 게 하나,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발음규 안에 이렇게 발음규 아래 이렇게 있죠. 그런 기호가 이제 실러빅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뉴클러스 자리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모음이 안 오고 바로 여기 어떻게 보면 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실러빅 코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앞에 대지를 있잖아요. 이 대지 여기에 이제 온셋에 이 G가 오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L 사운드가 이렇게 이 음절의 핵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음절이 되는 여기 그죠? 대질 이렇게 음절이 2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의 음절, 요것도 또 다른 음절. 근데 그리고 당연히 요게 요 마지막 요 자음이 어쩔 수 없이 음절의 핵, 모음처럼 이런 모음처럼 음절의 핵으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슈아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슈아를 넣으면 이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슈아를 넣으면 결국은 뭐 2개의 음절로 나눠지죠. 음절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대주르에다가 여기 슈아를 넣으면 당연히 그냥 이거 2개의 음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국은 슈아를 넣으면 예. 페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여기 예시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슈아를 넣으면 당연히 음절이 분리가 되겠다. 2개의 음절 확실하게 이게 슈아는 모음이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자, 뭐 심지어는 뭐 요 벌드하고 벌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R로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 R 대신에 또 슈아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슈아를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기호로 쓰면 이제 실라빅 R 사운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일한 예시다. 뭐가? 스트레스 바울.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강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슈아는 강세가 없는 그런 모음이잖아요. 언스트레스드 바울인데 이게 바로 유일한 어쩔 수 없이 여기 강세가 있어야 되죠. 그런 유일한 예시라고 또 얘기하네요. 그죠? 슈아가 스트레스 바울이 되는 그러한 유일한 only instance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스트런트하고 글라이드는 당연히 실러빅이 아니죠. 얘네들은 왜냐면 항상 모음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 여기 나오죠. 비커죠. 옵스트런트하고 글라이드는 항상 모음을 수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러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라저드 피처 여기 여러분 모음의 특징 처음 우리가 할 때 모음의 우리가 이제 요 지금 3강에서 맨 서두에 지금 프라저드 피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 모음의 특징이죠 사실은. 그죠? 바울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프라저드 피처 여기 길이하고 피처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음의 길이 랭스, 음의 높낮이 피치, 그 다음에 강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스트레스 대신에 아까 모음할 때는 뭐 라우드니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죠? 음의 이제 세기. 그래서 이게 이제 높색길 이렇게 높이 세기 길이 이런 것들을 프라조덱 피처 혹은 슈프라 세그먼트라는 의미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플레이스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 같은 그러한 그 세그먼트 그 자질값이 있지 않습니까? 세그먼트가 그냥 세그먼트라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 세그먼트보다는 더 큰 이런 뜻이잖아요. over and above니까. 그죠?
그래서 세그먼트 단위보다 더 큰 단위가 여러분 뭐죠? 그게 이 실러블이죠. 실러블. 음질이 더 크잖아요. 세그먼트보다 더 큰 단위잖아. 더 그죠? 그리고 또 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실러블 워드. 나중엔 여러분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뭐 푸트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AEP라든지 이런 좀 심화 원서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는 사실은 이 AP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이제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원서 강의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분명히 이건 뼈대가 되는 강의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막 출제가 되고 막 그러한 지점들은 이제 AEP라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여기 교재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이때 이제 막 푸트 같은 것도 나오죠. 음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여러분 요 프라조딕 혹은 슈프라 세그먼트 피처들입니다. 왜? 세그먼트보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세그먼트라는 어떤 낯소리 있죠. 우리가 자음과 모음 같은 그런 낯소리보다는 단위들이 좀 더 크잖아요. 이 실러블, 음절, 그 다음에 뭐 단어는 당연히 음절보다 더 큰 단위고 포님 우리가 포님을 보통 포님도 본격적으로는 얘도 이제 챕터 6에서 하겠지만 포님이 이제 보통 요 세그먼트거든요. 낯소리, 자음과 모음 같은 거 포님은 이제 음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보다 이 음소 혹은 뭐 세그먼트라는 이 단위보다 큰 단위 모핌도 있죠. 모핌 형태소라고 하는 거. 이 단위도 이제 요 세그먼트나 포님보다 더 큰 단위고 이런 단위들 뭐 모핌이든 실러블이든 뭐 워드든 뭐 푸트든 이런 단위들에 주어지는 피처들이 여러분 바로 뭐라고요? 그걸 프라조딕 혹은 슈프라 세그먼트 피처라고 해요. 프라조딕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 시에서 우리 여기 포이트리 시에서 나오는 운율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냥 운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조딕은 그러니까 운율적인 뭐 그런 뜻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프라조딕이나 이 슈프라 세그멘탈이 바로 이 스트레스예요. 그런 피처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트레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가 바로 그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그 우리 요 길이도 좀 더 이제 롱거 길고 그 다음에 피치도 좀 더 음의 높낮이라 그랬잖아. 더 하이어 하고 그 다음에 라우드도 좀 더 라우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롱거 뭐 어떤 실러블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실러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러블이 세그먼트가 아니라 실러블이 좀 더 어떤 특정 실러블이 다른 실러블보다 좀 더 롱거 길거나 아니면 좀 더 하이어 높거나 피치가 높다는 얘기죠. 높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라우더 소리가 더 크거나 소리의 세기 높새길 높새길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정도가 좀 센 것들 그죠? 좀 더 정도가 좀 더 큰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스트레스라 그래요.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여기도 지금 스트레스 이제 언급을 하지만 결국 스트레스는 이렇게 실러블 이게 지금 세그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실러블이죠? 요게 또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 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실러블이다. 실러블의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세그먼트 보통 우리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음의 강세가 온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모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러블 좀 더 큰 슈프라 세그먼트 아까 그랬죠. 음절 단위 이 세그먼트라는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세그먼트라는 어떤 요 작은 단위보다 좀 더 슈프라 좀 더 세그먼트보다는 바울 같은 세그먼트보다는 좀 더 큰 단위 매겨지는 그런 특징 그런 요소 그런 자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자질이 된다. 요 프로조딕 슈프라 세그먼트 피처 이렇게 예시하면 되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음절에 스트레스를 할당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여기서 사실 음보 소개를 잠깐 하자면 뭐 강약으로 가는 걸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이제 푸트라 그래요. 강약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강세가 주어지는 게 그다음에 강세가 없는 게 약 이런 식으로 이제 시들이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죠?
어떤 강약의 어떤 강세, 여기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실러블이죠 사실은. 실러블이 전개되는데 이제 그런 실러블들의 이제 연속체를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푸트란 용어로 이제 리듬을 나타내는 용어죠 사실은. 강약은 사실 리듬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도 계속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실은 나중에 뒤에서 또 한 차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페이지 243페이지 챕터 6 포놀로지에서 다시 한번 이 언급을 또 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조딕 포놀로지라 그래서 이제 뒤에 언급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매트리컬 스트럭처라고 하잖아요. 운율 구조. 지금 운율 구조 얘기한 거예요. 저 푸트가 사실 이게 운율 구조의 대표적인 음보라고 하는 강약, 그죠? 강약 음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강도 있지 물론 있지만 강약 음보 이렇게. 자, 그걸 이제 매트리컬은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죠. 미터가 뭐죠? 이게 운율이잖아요. 그죠? 운율하면 여러분들 그 리듬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조딕이라는 뜻이 바로 이제 얘랑 같은 뜻이에요. 예. 근데 슈프로 세그먼트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세그먼트보다는 더 이제 큰 거다. 이래서 이렇게 그렇게 정의한 것 뿐이고, 요걸 보면 이제 실러블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실러블하고 그 다음에 뭐 푸트, 그 다음에 워드,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치? 세그먼트보다 더 큰 단위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거기에 붙는 이제 피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스트레스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실 담겨 있어요. 요즘에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오거든요. 요 푸트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교재를 안 볼 수가 없다. AP도 봐야 되지만 제가 나중에 전부 다 여러분 AP 말고도 또 다른 또 원서가 있어요. 이 푸트에 대해서 자세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또 그런 원서인데, 기출문제의 소스였던 그런 원서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푸트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프로조딕 피처라든지 프로조딕 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컬 미터, 그죠? 요거 운율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좀 봐주셔야 되고, 왜 기출문제가 다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바울들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텐스 바울이 렉스 바울보다는 좀 더 뭐 긴데 살짝 긴 거야. 그래서 좀 느끼기는 쉽지 않다.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겠지만, 그죠? 밀리 세컨 정도의 차이로 조금 텐스가 조금 더 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언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냥 대놓고 길게 그냥 발음을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 아주 길다라기보다는 좀 길게 발음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디퍼런스 나오죠. 워드 디퍼런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예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일본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모음을 이렇게 보시면 모음만 딱 보셔도 모음을 분명히 더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면 두 단어가 다른 낱말이에요. 이 단어하고 지금, 그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 발음을 이렇게 비루라고, 여러분 뭐 또 비루에서 이 맥주를 또 그 모음을, 그죠? 앞모음을 좀 이렇게 길게 좀 하면 여기 있는 빌딩을 의미하는 이거랑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어의 특징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런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일본어는 이제 랭스가 길이, 여기 있죠. 듀레이션, 길이가 바로 컨트레스티브가 뭐냐면 바로 컨트레스티브 혹은 디스팅귀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구별시키는, 단어 간의 의미의 차를 유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컨트레스티브, 대조가 되거나 뭐 그런 뜻인데, 사실 결국 이 말이에요. 이게 make difference, 이게 바로 컨트레스티브 혹은 디스팅티브하다. 이 길이가 그러한 피처입니다. 컨트레스티브 혹은 디스팅티브 피처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아니잖아. 영어에서는 길게 발음한다고 여러분, 영어에서는 그게 단어의 차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니, 뭐, 이, 요, 바로 비트 요거를, 얘를, 예, 요 이잖아요. 이거를, 뭐, 길게 발음하나,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하나, 원래 발음 그대로 하나, 그냥 정확하게 하나, 아니면 이걸 좀 길게 발음하나, 얘를.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지점이 바로 언어마다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 어떤 언어에서는 요런 프라조드 피처 있잖아요. 여기 이제 프라조드 피처가 이 컨트레스티브한 피처다. 디스팅티브한 여기 단어 간의 의미 차를 유발시키는 컨트레스티브한 그런 피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언어가 있고 영어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일본어 소개를 한 거고요. 예, 이 정도 여러분 그냥 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랭스가 길이가 컨트레스티브하지 않다. 이건 확실하게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걸 거고, 그지? 예. 여기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어는 아니다.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일본어 같은 바울이나 이 컨소넌트의 길이가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단어를 바꾼다는 게 이제 단어의 의미 차이를 유발시킨다. 즉 이제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 그러한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일본어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피치도 이제 또 다른 지금 랭스와는 다른 그런 프라조딕 피처죠. 슈프라 세그먼트 피처인데 이 피치는 높낮이인데 높낮이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다 여러분 그 뒤쪽에서 한번 243뒤에 요 부분이 이제 뭐 아까 있던 뭐 피치 같은 혹은 스트레스 같은 그러한 프라조딕 피처를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하죠. 243페이지에서 여기서는 정말 그냥 음성학적인 얘기만 합니다. 피치에 대한 어떤 보컬 코드가 좀 더 바이브레이션 되면 피치가 높다라는 뭐 그런 정도 얘기고요. 자, 뭐 우리가 그래서 건져야 될 것은 결국 피치는 영어에서는 또 컨트라스티브가 아닌데 다른 언어 뭐 중국어라든지 뭐 타이 같은 그죠 이런 언어에서는 뒤에 다 나와요. 여기 이제 뒤에 가보시면 바로 이제 나올 텐데 243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여기 타이 같은 이제 바로 뒷페이지니까 206페이지가 되겠죠. 206페이지 같은 뭐 타이 같은 언어에서는 또 피치가 또 컨트레스티브한 그죠 컨트레스티브한 또 그러한 피처입니다. 예.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또 피처이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피치가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어는 이렇게 여러분 그 여기서 이제 영어는 확실히 그 어떤 스트레스는 영어에서 반드시 컨트레스티브 스트레스는 당연히 컨트레스티브 피처죠.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 실러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실러블 모음이라기보다는 이 실러블이 더 크거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하이어 피치에서 하이어 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길거나 이런 게 바로 뭐 다른 음절보다 이런 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실러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어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강세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강세가 뒤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나 뒤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있을 때는 형용사고 뒤에 있을 때는 verb일 때는 동사가 되고 그럼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지 의미가 다른데 그죠? 의미가 다른 거 맞죠? 그죠? 완벽한 이거랑 그죠? 퍼펙트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건 다르잖아요 사실. 품사가 다르면 의미도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의 스트레스도 이렇게 컨트레스트 피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없어서 지금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영어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입니다. 이거 음보를 얘가 강약 얘기했잖아요. 아까 음보.
사실 여기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없어요. 지금 이 교재에는. 어쨌든 이 스트레스 타임드라는 게 여러분 영어는 강세,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 타임드가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스 강세에 의해서 리듬을 맞추는 언어다 이거예요. 타임드 이렇게 바로 여기 나오지만 인터벌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실러블들의 어떤 간격이 이렇게 길이에 있어서 일정하다. 강약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바로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런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다.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언어,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것도 실러블 타임드죠. 그냥 음절에 의해서 리듬이 흘러가는 그런 언어. 그냥 강약에 의해서 바로 리듬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강세에 의해서 리듬 박자죠. 강약 박자를 맞추는 언어다. 이 언어는 이제 영어 같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입니다. 그런 언어가.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실러블 타임드죠. 음절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톤 앤 인토네이션.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여기 있지만 톤 랭귀지 이거 중국어나 뭐 뒤에 나오는 타이 같은 그런 언어가 톤 랭귀지입니다. 영어는 여러분 여기 영어는 톤 랭귀지가 아니라 억양 언어. 그러니까 뭐 뒤에도 이제 언급하지만 여기 있는 요거 인터넷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토네이션 랭귀지입니다. 영어는 톤 랭귀지가 아니라 톤은 여러분 피치입니다. 피치.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피치 여기 있죠. 하이 피치냐, 뭐 로우 피치냐, 그런 거가 이제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여기 나오죠. 컨트레스트가 여러분 컨트레스티브입니다. 또 지금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컨트레스티브 혹은 디스팅티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건 이제 결국은 영어가 아닌 뭐 중국어라든지 타이 이제 이런 언어에서는 태국어죠. 태국어에서는 뭐 이 피치가 바로 컨트레스티브한 이 톤이죠. 결국은 피치가 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단어들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피처다. 피치가 그래서 피치가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언어를 이제 톤 랭귀지라고 한다. 영어는 톤 랭귀지가 아니라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그래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인토네이션 뭐 우리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문장 끝을 올리면 뭐 의문문이 되고 그런 거. 여기서도 이제 영어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It doesn't matter. 여기. 그죠? 이거 캣을 발음할 때 이걸 로우, 그죠? 뭐 로우로 하든 뭐 하이로 하든 피치를 뭐 올리든 낮추든 아무 의미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그렇지만 다른 언어는 그렇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하이하게 피치를 좀 하이하게 하거나 로우하게 하거나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지금 뒤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지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다른 나라 언어 여기 타이 나오죠? 타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어찌 그래도 영어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 말보다는 그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뭐 피치나 톤이나 이런 용어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봐줄 필요가 있고 영어에서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이제 인토네이션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인토네이션 랭귀지가 되잖아요, 영어는. 그리고 피치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피치의 변화입니다. 피치의 변화. 그러니까 피치 자체가 아니라 피치 자체가 이제 하이하냐 로우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단어가 좀 이렇게 디스팅귀시 되는 바뀌는 그런 언어가 위에 바로 태국어 같은 타이라든지 중국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치?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아닌 거죠. 인토네이션은 여러분 그 문장 뭐 좀 더 긴 단위, 단어도 좀 긴 단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치 컨투어라고 약간 얘기해서 이게 이제 문장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 피치 컨투어, 그지? 피치 베리에이션.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여기 있는 프레지던트 여기 있잖아요. 요 문장, 요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렇게 억양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표시하죠 억양을. 그죠? 떨어지면 요건 여러분 스테이트먼트, 평서문, 진술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falling pitch죠. 요런 falling pitch냐 아니면은 이렇게 rising pitch냐에 따라서 그냥 피치가 하이하냐 로우하냐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단어가, 근데 이거 단어가 좀 큰 단위, 문장 단위 같은데 이제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거랑 여러분이 피치랑 인토네이션은 혼동하면 안 되죠. 인토네이션은 여러분 요게 인토네이션입니다. 피치의 어떤 변화, 피치가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떨어지는, 사실 여기가 살짝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피치의 변화가 있고 마지막에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폴링한 요런 게 이제 억양 표시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음운문이 되는 거잖아, 라이징 피치가. 이제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토네이션은 영어에 있어서는 바로 컨트레스티브 피처가 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 진술하는 거랑 물어보는 거, 의문문, 평소문, 의문문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레스티브 피처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 위에 톤 랭귀지, 태국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톤 랭귀지에서는 피치가 컨트레스티브한 피처였고, 얘는 피치가 아닌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은 이렇게 피치의 변화, 베리에이션이라고 정의되고, 뭐 피치 컨투어라고 이제 정의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게 피치 컨투어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이렇게 폴링이니 뭐 라이징인 피치니 이런.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 포네틱 심볼 앤 스펠링은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페이지 186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186페이지에 여러분 그 포네틱 알파벳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네틱 알파벳 여기서 한번 봤는데요. 결국 스펠링이라는 게 스펠링이 뭐 레터죠. 어떤 문자가 사운드를, 그죠? 문자가 사운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죠?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네틱 알파벳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IPA라는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같은 발음 기호를 가지고 사운드를 반영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앞에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발음 기호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펠링. 사실 이 발음 기호는 사운드를 반영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 스펠링, 그죠? 스펠링과 사운드의 대응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앞에서 186페이지에서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테이블 뒤에 나오는 5.6은 이렇게 사운드 스펠링 대응 관계, 사운드와 스펠링의 대응 관계. 여기 이제 사운드가 바로 그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심볼이야, 심볼. 심볼을 이제 포네틱 심볼이 바로 뭐야? 사운드를 반영한 그런 심볼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발음 기호니까 사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하고, 스펠링은 여기서 이제 이그젠플로 나오거든요, 예시로 뒤에 표에서. 그래서 그거의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쭉 이렇게 철자, 그러니까 예시하고 그 심볼하고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그죠? 말들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다르게 발음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요거는 요렇게 요 모음은 여기 카트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얘기고, 그죠? 아로 요거는 이제 코트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그젠플하고 심벌하고 대응되는 걸 보시면 돼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그젠플하고 여기 이그젠플이잖아. 이게 이제 철자죠. 철자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철자들이 이렇게 뭐 대응되죠.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뻔한 게 나온 거니까 이렇게 철자들이 이렇게 대응되죠. M으로. 이 심볼은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죠? 심볼 딱 보세요. 한번 쭉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스퍼레이션 기호도 있고, 그죠? 여기 H는 여러분 여기 F에 H 나타나는 거 이건 에스퍼레이션 기호죠. 네. 그래서 이게 맨 앞에 나타나죠. 보통 이렇게 음절 초 보통 실러블 이니셜이라고 하죠. 실러블 이니셜이 나타나는 그러한 요건 요거 때문에 이제 실러블이라고 한 거죠. 여기 실러블 이니셜이죠. 그죠? 어피어는 이렇게 여러분 발음이 이제 어피어가 결국은 음절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음절,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절,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된 거니까 여기서 음절 이게 이니셜이죠. 그럴 때 이제 요런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 에스퍼레이티드 푸 사운드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당연히 반대인 H가 없으면 언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가 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 관계를 이제 살펴보시고, 여기 이제 다 요런 음들도 이제 쭉 나오고요. 그죠? 모음도 뒤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요런, 그죠? 애플리키트에도 여기 H가 붙는다는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심지어는 글라타스탑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글라타스탑도 여기 있는 사운드에 지금 플랩도 그렇고요. 확실히 발음을 그 반영한 심볼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철자들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모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의 이제 쭉 나오고, 요 부분은 여러분 어디서 봤죠? 이게 이제 페이지 뒤에 여러분 그 186페이지, 그죠? 그쪽에서 본 그런 예시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여기까지가 쭉 해서 이거는 이제 수화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스킵하고 서머리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리. 여기 지금 구름글씨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앞에서 우리가 중시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죠? 분절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다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있는 것들 다 나왔던, 방금 전에 이제 한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죠? 톤이라든지, 그죠? 톤 랭귀지, 뭐 인터내셔널 랭귀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까지 다 보시면 우리가 챕터 5 포네틱 마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서머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용어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 용어들 혹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잘 모르겠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요것도 다 했었습니다. 이거 다 이제 오늘 했던 개념들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그 외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반복하시다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를 익히셔야지 뒤에 챕터 6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AEP라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그런 원서로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이 좀 튼튼해야지 여러분 넘어가더라도 좀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 지점은 여기 챕터 5 포네틱스는 반드시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습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